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255회가 됐네요. 그 100년 전 2월 5일 날, 이건 이제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간한 그 독립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규영 씨가 부음이라는 거, 이제 돌아가셨다, 뭐 이런 그 소식, 뭐 부고장, 뭐 이런 얘기죠. 어쨌든 그 국문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되게 당대의 천재에 가까웠나 봐요. 대단했나 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국어, 그냥 우리나라 말을 연구하면은 천시보다도 그냥 좀 별 대접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말이라, 우리 보통 일상 쓰는 말인데 그걸 연구한다, 그걸 해서 뭐해? 이런 푸대접을 내부에서 받고요. 왜냐면 의학이나 법을 공부하면은 그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아지고 그 대접도 받고 돈도 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을 연구하면은 돈 벌을 길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천대라보다도 약간 그걸 왜 하냐고 그 비아냥을 받고, 또 하나는 당시에 일본에서는, 일본 총독부는 우리나라 말을 연구한다고 하면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어를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독립운동과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왜?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글을 연구하면은 곧 총독부에서는 저거 그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지금 말이야.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 이제 그거를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굳하게 이렇게 연구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지금 이제 번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규영 씨가 부였는데, 사실 이규영 씨가 그 이전에 돌아가시죠. 1월 달에. 1월 3일인가 4일에 돌아가시는데, 그 한 달 뒤에 독립신문에 나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보 속도면에서 그 즉각 그 새로운 소식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서울이나 국내에 있었던 소식이 뒤늦게 그 독립신문의 상해 임시정부의 그 기관지에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뭐 당시 상당히 영세했고 정보명도 좀 뒤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당시에 상해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몇 명이냐? 그렇게 많지 않아요. 500명 좀 넘습니다. 그 안에서 그 임시정부도 만들고 기관지도 만들고 독립운동 한다는 거 엄청난 거죠, 그거는. 인원수가 얼마 안 되는 거에서 거기서 이런 작업을 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또 대단한 겁니다, 이게. 한편 생각해서는 뭐 국내에 있는 그 신문보다도 한 달 뒤에나 나오는데 소식이, 내용이 그 무슨 의미냐라고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내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 영세한 사람도 몇 명 안 되는 데에서 이런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먼저 경과를 좀 보면요. 1920년 들어와서 이제 서울은 줄어들고 지방으로 계속 만연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랬다가 오늘은 그 2월 5일 날, 물론 이제 그 전에 잠깐만요. 여기 1월 5일 날 여기 나오죠. 1월 5일 날에 국문학자 이규영 씨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이미 나옵니다. 이거 매일신보에. 요것이 이제 한 달 뒤에 그 상해에서 소식이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많이 그 늦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지금 2월 5일 날 신문에 나오는 겁니다. 한 달 뒤에. 자, 신문을 보면요. 조금 활자가 좀 다르죠. 이 당시만 해도 이게 좀 영세에서 막
힘들게 인쇄한 겁니다. 이게 당시에는 국어학자, 그러니까 이제 그 국어학자인 이규영 씨의 부흥. 그래서 이제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나옵니다. 자, 국어학자인 이규영 씨의 부흥. 김두봉 씨로부터, 이게 사실은 참 그래. 김두봉이라는 사람이요, 사실은 같이 연구를 해요. 김두봉이라는 사람하고 이규영 씨가 같이 이제 주시경 선생님께서 한글을 좀 배우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광문회에서 주최하는 국어 편찬 사전, 말모이라고 하는 국어 사전을 편찬하는데 거기 같이 참여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작업을 하다가 3.1운동 직후에 상해로 망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편찬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죽순 거죠. 자료가 다 날아갔고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걸로 봐서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국어 편찬 사업이라는 면에서는 조금 무책임한 걸로 보여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제 말모의 사업, 그러니까 국어 편찬 사업에 있어서에서는 오히려 타격을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상해를 망명을 해서 그다음 임시정부의 임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규영 씨하고 같이 일하다가, 이규영하고 김두봉하고 같이 일하다가 김두봉이는 먼저 이제 상해로 간 거죠. 그리고 국내에 있는 사람은 이규영 씨는 더 이제 과부하가 걸린 거죠. 이제 이 자료가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랬다 결국 이규영 씨도 이제 사망을 한 거예요. 스페인 독감으로. 그러니까 김두봉 씨가 상해 임시정부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뭐 우리 추모식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도사도 쓰고. 그랬다가 결국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행사도 열게 되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연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두봉 씨가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서 나와서 공산당 활동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상해 정부를 공격을 합니다. 나중에. 그랬다가 결국 이제 북한으로 가서 이제 거기 고위직 하다가 숙청당하죠. 김일성한테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 쪽이나 에서는 이제 그쪽 시각을 좋게 보는 사람은 되게 높게 봅니다만, 이쪽 상해 임시정 김구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김구를 오히려 음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김두봉 씨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게 많아서, 글쎄 모르겠어요. 저도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바는 아닙니다만, 김구 입장에서는,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방해가 되고, 오히려 여러모로 김구 선생을 공격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을 과연 좋게 봐야 될지 어떨지는 좀 물음표는 붙습니다. 어쨌든, 왜냐면, 특히 국어 사업을 하는 사전 편찬하다가 아무리 한다도 자기가 망명한 것 자체가 이미 이규영 씨한테는 사실 큰 빚을 지는 겁니다. 둘이 같이 작업을 하다가 이 사람이 쳤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친 거고, 좋게 말하면 망명한 거고요. 또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이제 그건 제 소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시경 선생은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자료를 찾고 제가 조사를 해봐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어쨌든 국어를, 한글을 이렇게 제2의 세종대왕에 버금갈 정도로,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조하셨습니다만 그거를 지금 일반화하고 나름대로 노력하신 건 아마 주시경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한글이 일반화되지 않았나라고 평가할 정도로, 뭐 제가 평가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평가한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제2의 다시 말하면 제2의 세종대왕님의 버금갈 정도로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시경 선생의 눈의 쌍벽이다. 이 쌍벽이라는 뜻이 뭘까요? 두 개의 기둥이니까 뭐예요?
김두봉과 이규영 씨가 주식형 선생 밑에 잘 배웠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일하다가 나갔고,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힘들고 몸이 약해서 스페인 독감에 사망하는 일이, 그러니까 참 불운인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먼저 주식형 선생을 좀 살펴보면요. 1976년생이에요. 1876년생. 그러면은 이 당시 1920년이니까 몇 살일까요? 34세. 34세, 5세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이거든. 그러니까 자, 한번 봅시다. 주식형 선생 같은 이제 태어나서 졸업을 하고 했는데, 자, 1900년에 졸업을 해. 그러면 24살, 5살이에요. 그죠? 그런데 30세 때 국어 문법이나 이런 대한국어 이런 책을 저술하기 시작합니다. 30대.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그러니까 30대 초반부터 책을 이렇게 저술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14년에 사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몇 세야? 그러면은 36세, 37세. 그러니까 30대 후반에 사망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망하니까 그 국어 편찬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14년에 사망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김두봉하고 그 이규영 씨가 이어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도 파토가 나는 거죠. 이제 파트가 나중에 이제 성과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어져 가서 하는데, 어쨌든 우여곡절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형 선생을 보면 인문도 선출하고 대단하시네요. 당대 대천재에 가깝더라고요. 보니까 대단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김두봉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자, 1889년생이에요. 그때가 여기 보면은, 자,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다음에 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1908년이니까 18살. 18살, 19살. 그래? 교사가 되면,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고선 광문회에서 최남선 이 운영하는 광문회에서 말모의, 그러니까 국어 편찬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세가 되기 전에.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20살도 되기 전에 교사가 됐다. 이게 지금으로서는 참 상상하기 힘든 얘기죠. 그죠? 어쨌든 이 당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에 이제 이규영 씨도 같이 일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주식형 선생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다가 3.1운동 후에 상해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4월 달에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의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고선 1920년에 이규영 씨가 사망했던 부고장 받고 추모회를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이제 상해에서 이제 주도를 한 거겠죠. 왜냐면 자기 동료였으니까. 그리고 요 당시 나이가 어떠냐? 1919년도는 어떤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응? 그 19년에다, 그렇죠. 30살이 좀 넘죠.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독립당 창당하고 조선민주혁명당 집회 이런 거는 이제 좌익 세력입니다. 여기에서 오히려 이쪽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상해 임시정부를 핍박을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게 다 조선 독립 주석 뭐 이런 걸 하다가 북한으로 가서 이제 그 북한 조선신민당 위원장을 하고 그리고 뭐 또 위원장 하다가 결국 이제 46년에 김일성에 의해서 그 대학교 초대 총장이라는 얘기는 한직이거든요. 정치에서 물러나서 사실 말이 좋아서 초대 총장이지 정치 일선에서 밀려났다는 얘기거든. 그랬다가 결국 이제 그 몇 년 전에 제명당하고 이제 사망하는 이때 사망은 이제 그 뭐야 포로수용사나 이제 그 노동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일하다가 사망합니다. 쫓겨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일을 겪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이상하게 영화에서 되게 좋게 보는 영화들이 나오는 바람에 김두봉에서 되게 그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상해 임시정부의 백범 김구의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규영 씨 입장에서도 황당한 일이죠. 이 사업을 하다가 그랬으니까. 자, 유행성 감모로 갱납들 지난 나비를요 12월 석 달이라는 얘기다. 석 달 근무할 때 석 달.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 그 석 달인데 자는 지난 12월인데 왜 그래야 돼? 사실은 사망은 1월 3일 날 하거든요. 그 양력 기준이고요. 음력으로 따지면 아직 그때는 음력 석 달이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다. 자, 다시요. 납자를 쓰면은 석 달, 음력 12월이라는 얘기인데, 이규영 씨가 사망한 거는 1월이에요. 1월 3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1월 3일은 양력이고요. 요거는 음력 기준으로 했을 때, 갱납이 되죠. 지난 석 달에 장선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야. 서거했다는 얘기야. 장사했다는 부음을 접하다. 이제. 그러니까, 근데 요런 표현은 이제 음력 기준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게 아까도 했는데 이제 벌써 1월 5일 날 신문에 이미 매일신보에 이미 대서특필이 됩니다. 조선 원문학자 이규영 씨의 서거. 악성 감기에 걸려서 사망했다. 겨우 나이 31세, 31살. 31살에 사망했는데 신문에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이규영 씨는 수원 사람이래요. 여기서는. 수원 사람으로 과언은 이제 말이 적었다는 얘기죠. 말이 적고, 근엄하에서, 이제, 말이 적고 점잖아서,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자는 어른의 풍이 있다. 사람이 이제 나이에 비해서 뭔가 좀 어른스럽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되게요. 의례 쓰는 문장입니다. 이런 거는. 사람 되게 추앙할 때, 저 사람 과묵하고, 의례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엄하다, 과언하다, 이런 얘기는 의례 쓰는 용어고요. 어쨌든, 장자의 풍이 있다. 이것도 많이 쓰는 풍입니다. 풍이라는 쓰는 용어입니다. 10년간 하루, 일일과 같이 국어의 연구에 헌신하다. 이 사람은 이제 20대 초반부터 10년 동안 계속 국어 연구만 하신 분이에요. 나름대로 글도 많이 쓰시고 작업을 많이 하셨던 걸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남선도 이 사람도 대단한 분이세요. 그 당대의 천재 가까우시고요. 18살 때 이미 출판사를 운영을 합니다. 일본 유학을 갔다도 출판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 와중에서 이 사람은 일본은 우리나라 문화를 자꾸 침탈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저항으로 계속 그 문화 사업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조선 광문회라는 거를 조직을 합니다. 운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나 문화, 국어 이런 거에 대한 출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선 광문회거든요. 그러니까 최남선 씨가 더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으로 편찬 중이던 말모는 이제 국어사전이거든요. 이제 국어사전은, 자, 최남선 씨가 어떤 분인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최남선 씨는 1890년생이에요. 몇 살? 18살 때. 자, 생각해 봅시다. 나이 20살도 안 된 18살 사람이 출판사를 운영을 해요. 창업을 합니다. 그러고선 그 이듬해 월간지 소년이라는 걸 창간합니다. 소년이라고 하면은 되게 뭐, 지금 어린애들이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이 당시의 개념은 그 젊은 사람, 내지하면 우리나라 새롭게 만들어갈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대단하다. 자, 조선광문을 창립합니다. 20살입니다. 20살. 20살이든 21살 때. 그때 광문을 창립해서 그 편찬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 말이 그렇지 20살 초기에 이런 걸 한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대단한 분이셨더라고요. 청춘 이런 문화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3.1운동 때도 이런 거를 그 독립선언서를 만들고요. 그렇다고 뭐 출판사 뭐 이런 걸 하다가 문제는 이제 나중에 그 일제 말기 때 조선총독부 중의원에 참여해. 이 얘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변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때는 뭐 그 일본 군대에 뭐 자진해서 참여하자 뭐 이런 연설도 하시고, 이 당시에는 이제 지식인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게 시대적 분위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것이 벌어진다. 그런데 어쨌든 요거는 뭐 제가 언급할 바는 아니고요. 이 당시에 18살, 20살도 안 된 나이에 출판사를 창립하고 원대한 꿈에 이런 걸로 창립하는 건 대단한 조선광문. 이 조선광문에 아까 그 이규영 씨가 참여하는 겁니다. 이제 국어 편찬 사업이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뭐 나중에는 이제 도저히 우여곡절 결국은 해방 이후에 편찬이 됩니다. 사실은. 이규영 씨와 씨 하면 이제 이규영의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규영 씨와 김두봉 씨가 담임한 바였으며, 담임은 이제 아까 그 국어 편찬 사업을 두 사람이 주도했다. 근데 김두봉이는 상해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편찬 사업에 있어서는 자, 김두봉이는 정말 오히려 손해를 끼친 셈이죠. 결과적으로는. 하다가 말았으니까. 그래서 또 이규영 씨는 어떤 사람이냐? 중앙학교나 다른 곳에서 국어를 교수 가르쳤다.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이셨으니까 그 인격, 그 학문, 그 포부로 이렇게 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자, 이렇게 대단하고 이규영 씨까지 훌륭한 분이 빨리 조선은 일찍 세상을 떠난 거니까, 세상을 떠난 거는 오직 이규영 씨와, 그러니까 씨 하면 그냥 이규영 씨 있거든요. 이규영 씨와 및 이규영 씨의 친한 사람의 불행일 뿐더러 본인이나 친구의 불행을 따라서 또 실로 전 민족의 손실이다 해도 조금 더 과언이 아니다. 뭐 당연히 이런 훌륭한 학자가 사망한 거는. 이규영 씨 사망이 더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상해의 동지는, 상해도 이제 그 임시정부에 있는 어쨌든 그런 사람의 동지들은 일례, 조만간, 일례 이제 며칠 안에 이규영 씨를 위해서 추모회를 열 것이다. 뭐, 그러니까 이제 추모회를 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세종대왕님이 위대하신 것 중에 하나는 한글을 창제하신 거예요. 대단한, 문자를 새로 만드는 건 대단한 거였거든요. 진짜 전무후무할 정도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이어받으신 분이 사실은 이제 주시경 선생, 또 최남선 선생이 이런 걸 운영을 해서 결국은 조선어 학회가 결성이 돼서 거기서 활동했던 분들. 물론 이규영 씨는 도저히 사망했습니다만 그것도 제자나 또 동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에 대한 영화가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말무이라는 영화. 제가 영화 제작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정도 보아도 참 우리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의미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소개를 합니다. 뭐 영화 제작사는 상관없고요. 저는 어쨌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합니다. 당지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규영 선생이 서거한 지 한 달 뒤에서나 독립신문에 나왔다. 상해에서. 어떻든 한 달 뒤에 나온 게 무슨 의미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꾸로 말하면은 그 상해에 살고 있는 500명밖에 안 됐는데 그 속에서 신문을 낸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임시정부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동료했던 그 김두봉이가 여기 있으니까, 상해에 있으니까 내자, 이런 것도 작용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자기로서는 동료였으니까. 비록 자기는, 김두봉은 이제 이제 경성을 떠나서 상해에 있습니다만 뭐 나름대로는 동료였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한글 사전인 만드는데 최남선 씨가 주도하는 조선 광문의 국어 편찬 사업에 참여했던 분이다. 그리고 이 작업이 결국은 돼서 그 자료들이 남고 진행이 돼서 나중에 이제 출간이 됩니다. 일제시대는 안 되고요. 근데 어쨌든 뭐 이것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규영 씨 이야기고요. 그 상해 임시정부의 한계로서는 한 달 뒤에나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것도 뭐 그 일주일에 2번인가 갱신이 나오고, 나중에는 폐간됩니다. 돈이 없어서.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 근근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비참할 정도까지. 오죽하면은 그 당시 국무원들이나 김구선 선생도 끼니를 걱정했으니까. 이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끼니를 밥을 굶은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어쨌든 나름대로는 되게 노력을 한 거다. 대단한 거다. 그리고 이런 힘들이 모아져서, 애국자의 힘들이 모여져서 결국은 광복이 된 거지 않을까. 정말 비참한 얘기 많습니다. 백범 일지 읽어보면요, 정말 눈물 나는 적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이런 작업들이 됐다. 그런 속에서 진행됐다라고 저는 그 광복이 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2월 5일에 대한 독립신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